안녕하세요. 정형외과 전문의 이재욱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전방전이증입니다. 전방전이증이 생기는 이유와 그 다음에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그리고 많은 환자분들께서 신전운동 잘 알고 계시고 신전운동 많이 하실 텐데요. 전방전이증이 있을 때는 신전운동이 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도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방전이증이라는 것은 척추뼈 위아래 뼈가 약해져서 위아래 뼈가 어긋나면서 위쪽에 있는 뼈가 앞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전방전이증이라고 합니다. 원래 엑스레이를 옆에서 봤을 때 이 뼈의 뒤에 선을 잇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선이 돼야 되는데요. 그림처럼 4번, 5번 뼈가 어긋나서 4번 뼈가 앞으로 이동하는 현상, 이것을 전방전이증이라고 합니다. 허리가 아파서 조금 큰 병원에 가시게 되면은 굴곡 신전 엑스레이를 촬영하게 됩니다. 굴곡이란 것은 허리를 앞으로 숙이는 동작이고 신전이란 것은 허리를 뒤쪽으로 숙이는 동작인데요. 이렇게 굴곡과 신전 엑스레이를 찍어서 뼈가 어긋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 엑스레이를 촬영을 합니다. 엑스레이를 같이 보시면 굴곡했을 때와 그 다음에 신전했을 때, 굴곡했을 때 4번, 5번 뼈가 더 많이 어긋나고 그 다음에 신전했을 때는 4번, 5번 뼈가 조금 전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굴곡 상태와 신전 상태를 비교해서 전문용어로는 불안전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다 그러는데요. 뼈가 흔들리는 것이 굴곡했을 때와 신전했을 때가 얼마큼 차이 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좀 큰 병원에 가시면 이런 엑스레이를 촬영하게 됩니다. 그럼 전방전이증이 생기는 원인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가장 많은 거, 거의 대부분 환자에서 생기는 원인은 바로 노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위아래 뼈를 잡아주는 힘이 약해지면서 뼈가 흔들리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척추분리증이 있는 경우인데요. 척추분리증은 제가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은 어렸을 때 선천성 기형이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렸을 때 운동을 많이 해서 반복적인 외상에 의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옛날에 수술을 했는데 내시경 수술이 아니고 제거하는 수술을 하면서 근육이나 후관절에 손상이 많이 생겨서 위아래 뼈가 흔들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각각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리의 노화 과정을 제가 조금 쉽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허리는 앞쪽에 디스크, 뒤쪽에 후관절, 황색인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사이의 공간은 척추관이라 그러고 척추관에 신경이 지나가게 됩니다. 이 세 개의 바퀴, 제가 환자분들께 조금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세발 자전거 모양이라는 것을 만들었는데요. 이 세 바퀴는 디스크, 그 다음에 후관절, 황색인대가 각각 세 개의 바퀴에 해당하게 됩니다. 우선 가장 먼저 디스크가 먼저 망가지는데요. 세 개의 바퀴 중에서 앞바퀴가 가장 먼저 망가집니다. 대부분 20대에서 40대 사이에 디스크가 먼저 망가지게 되고, 이 상태에서 관리 없이 노화가 더 진행하게 되면 결국 뒤에 두 바퀴, 후관절도 망가지고 황색인대도 두꺼워집니다. 이 세 번째 세 개의 바퀴가 모두 망가진 단계에서 후관절이 망가지게 되는데요. 이렇게 후관절이 망가지게 되면은 위아래 뼈가 흔들리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전방전이증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노화에 의해서 후관절의 퇴행성 관절염, 그 다음에 후관절이 망가지면서 생기는 전방전이증을 퇴행성 전방전이증이라고 하고, 전방전이증 대부분 환자분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많은 환자분들께서 허리에 제가 관절이 있다고 설명드리면 허리에도 관절이 있냐고 이렇게 되물어 보시는데요. 허리에도 관절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시면은 허리 뒤쪽에 위아래 뼈가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는 관절이 있고요. 뒤에 있는 관절이라고 해서 후관절이라고 합니다. 후관절은 양쪽에 두 개씩 있고, 이 후관절이 중요한 이유는 위아래 뼈를 잡아주는 가장 중요한 구조물입니다. 그래서 조금 어렵게 설명드리면은 척추 안정성의 가장 중요한 구조물이 바로 이 후관절입니다. 그림처럼 나이가 들면서 후관절이 노화가 진행하게 되고, 그러면 후관절이 느슨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위아래 뼈가 어긋나면서 위에 있는 뼈가 앞으로 이동하는 전방전이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림처럼 원래 위아래 뼈가 이렇게 어긋남이 없어야 되는데
나이가 들면서 후관절이 약해지면서 위의 뼈가 앞으로 이동하는 전방전이증이 생기고, 이렇게 생기는 전방전이증이 퇴행성 전방전이증이라고 하고, 대부분 환자분들이 이런 원리로 전방전이증이 생기게 됩니다. 다음 설명드릴 것은 척추 분리증이 있어서 전방전이증이 생기는 경우입니다. 그림처럼 원래 이 뼈와 이 뼈 사이가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렸을 때 이 부분이 뼈가 붙지 않아서 유합이 안 돼서 생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어렸을 때 운동을 많이 해서 반복적인 외상에 의해서 여기가 붙지 않고 분리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을 척추 분리증이라고 하고요. 척추 분리증이 있으면 위아래 뼈가 흔들리기 때문에 위에 있는 뼈가 앞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의 MRI를 보시면 4번뼈와 5번뼈는 뒤에 선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하지만 5번과 천추 1번 사이의 뼈는 갑자기 끊어지면서 계단처럼 턱이 집니다. 이렇게 5번과 천추 1번 사이에 전방전이증이 있고, 이 환자분의 CT를 보면 뒤쪽의 뼈가 4번 같은 경우에는 뼈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 이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5번 뼈는 중간에 가다가 갑자기 뼈가 끊어진 게 보입니다. 그림처럼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뼈가 분리된 현상, 이걸 척추 분리증이라고 하고, 척추 분리증이 있으면은 위아래 뼈가 흔들리면서 전반전이증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에 설명드린 원인은 옛날에 수술을 하면서 후관절이 손상에 대해서 생기는 전방전이증입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10년 전에 내시경이 아니고 전통적인 수술 방법, 절개를 해서 협착증 수술을 받으셨는데요. 엑스레이를 보면은 4번 뼈와 5번 뼈 사이가 어긋난 게 보입니다. 4번 뼈와 5번 뼈 사이에 전방전이증이 있고, MRI를 찍어서 단면을 보면 왼쪽에 있는 후관절이 조금 손상이 된 게 보입니다. 아마 이전에 협착증 수술을 하면서 관절을 조금 잘라내면서 수술을 하게 되는 건데요. 전통적인 수술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후관절을 최대한 살리면서 수술한다고 했지만 그래도 조금 손상이 됐고, 그 후관절 손상으로 인해서 나중에 전방전이증이 유발된 그런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림처럼 예전에는 허리 수술할 때 이렇게 절개를 해서 수술했습니다. 피부 절개를 보통 15cm 정도 절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근육을 다 제칩니다. 그럼 이런 과정에서 뒤쪽에, 허리 뒤쪽에 있는 근육이 많이 손상을 받게 되고, 그 근육 손상으로 인해서 나중에 근육이 섬유화가 되게 됩니다. 이렇게 뒤쪽에 있는 근육이 손상을 받게 되면은 허리가 더 흔들릴 수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전방전이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그림처럼 절개를 하고 수술하게 되면 그 과정에서 근육이랑 인대 손상은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수술하는 과정에서 후관절도 일부 조금 깎아낼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뒤쪽에 있는 후관절이 손상을 받게 되면 또 위아래 뼈가 흔들려서 나중에 수술하고 나서 전방전이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주로 하고 있는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 아주 좋은 수술이라는 게 바로 이런 점에서 좋습니다. 양방향 내시경 수술은 뒤쪽에 피부 절개를 한 1cm 미만으로 하고요. 2개의 구멍을 내서 수술하게 되는데, 이게 피부 절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구멍을 뚫어서 내시경을 이용해서 수술하게 되면 허리 뒤쪽에는 근육 손상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내시경을 하게 되면은 뒤쪽에 있는 후관절을 전혀 손대지 않고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수술 방법으로 생길 수 있는 뒤쪽의 근육이랑 인대 손상, 그 다음에 후관절 손상 없이 허리 수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양방향 내시경 수술이 아주 좋은 수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환자분은 제가 2군데 양방향 내시경을 이용해서 협착증 수술을 한 환자분의 CT 사진인데요. 이 수술하고 나서 찍은 CT를 보면 요 노랗게 보이는 구멍, 요 2개의 구멍을 내고 제가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했습니다. 보면은 후관절은 전혀 건들지 않고 뼈에다가 아주 작은 구멍을 내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서도 후관절 손상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뒤쪽에 근육 손상도 없기 때문에 나중에 전방전이증이 생길 가능성은 아주 낮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전방전이증이 있는 환자분들이 관리를 어떻게 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방전이증도 단계가 있는데요. 이게 어긋난 정도를 4등분해서 25%까지는 1단계, 그 다음에 25%에서 50%는 2단계, 이렇게 단계를 저희가 매기고 있는데요. 대부분 환자분들은 대부분 1단계에 해당합니다. 대부분 경우는 어긋난 정도가 4분의 1 미만인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허리 관리의 핵심은 이 전방전이증이 1단계에서 2단계로 더 진행하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2단계까지 흔들리게 되면은 결국 2단계에서는 나사못을 밟는 유압수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 관리를 잘 해서 1단계가 더 진행해서 2단계가 되지 않게 하는 그 방법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전방전이증의 관리법은 제가 전방전이증의 원인은 위아래 뼈를 척추뼈를 잡아주는 힘이 약해서 결국 후관절이 약해서 위아래 뼈가 흔들리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후관절을 더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뒤쪽에 있는 근육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허리 뒤쪽에 있는 근력 강화 운동을 열심히 해서 후관절이 약해서 뼈가 지금 흔들리지만 근육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서 덜 흔들리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전방전이증 환자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허리 관리법이 되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는 후관절을 얘기합니다. 원래 후관절이 제일 중요한 건데 후관절이 노화가 돼서 약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으로 후관절을 더 튼튼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신 잇몸으로 뒤쪽에 있는 근육을 운동을 통해서 더 튼튼하게 만들어서 뼈가 덜 흔들리고 덜 흔들리게 만들어서 전방전이증이 1단계에서 2단계로 더 진행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전방전이증 환자들에게 제일 중요한 관리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전방전이증 환자분이라고 해서 특별한 관리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제 유튜브를 보시면은 디스크 협착증, 전방전이증 환자분들에게 노화를 막는 방법, 그렇게 해서 허리 관련 방법이라고 제가 영상을 1편, 2편으로 나눠서 올려놨습니다. 사실 허리 관리법이 디스크가 따로 있고 협착증이 따로 있고 또 전방전이증 환자분들이 관리 방법이 따로 있고 그런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이 모든 병이 다 허리 노화에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이 허리 노화를 막는 방법, 이것이 결국 관리 방법이고요. 이 허리 노화를 막는 방법은 모두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반복해서 한 3번 정도 반복해서 보시고 또 주변 분들에게 이 제가 강의 드린 그 내용을 주변 분들에게 설명할 수 있으면 여러분들께서 확실히 알고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환자분들께서 요즘 신전운동 이런 것을 많이 영상을 유튜브라든지 이 방송을 통해서 많이 접해서 신전운동을 많이 하고 계실 텐데요. 이 신전운동이라는 것이 허리에 만병통치약처럼 이렇게 환자분들께서 인식되고 있는 게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신전운동은 만병통치약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신전운동이라는 것은 일종의 스트레칭인데요. 전방전이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후관절이 약해서 위아래 뼈가 흔들리고 있는 상태인데 이렇게 과도한 신정을 하게 되면 오히려 후관절 손상을 더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방전이증 환자분들께서 이렇게 허리를 과하게 젖히는 이런 신전 운동을 하게 되면 허리가 더 아플 수도 있고 후관절을 더 손상시켜서 전방전이증이 더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전이증 환자분들은 이런 신전 운동을 하시는 게 좋지 않습니다. 이런 신전 운동이 아니라 근력 강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 이런 내용으로 영상을 만든 게 있습니다. 신전 운동 하면은 허리가 더 아파요. 이런 분들은 신전 운동을 하지 말라고 제가 영상을 만들어 놨는데요. 이 영상의 핵심은 과도하게 신전하면서 후관절에 과도한 압력을 주게 되면서 후관절의 통증이 유발되고 그 다음에 후관절에 손상을 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방전이증 있는 환자분들은 저렇게 허리를 젖히는 그런 스트레칭의 신전 운동이 아니라 근력 강화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가장 추천하는 운동은 바로 이렇게 플랭크 운동이라고 해서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지 않고 허리를 고정한 상태에서 허리 주변의 코어 근육을 강화하는 운동을 환자분들께 가장 추천해 드리고, 이 운동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뒤쪽에 있는 근육을 키우고 싶다, 그럼 엎드려서 이렇게 슈퍼맨 자세를 취하는 이런 신전 운동. 이 신전 운동은 스트레칭이 아니고 근력 강화 운동입니다. 이렇게 근력 강화 운동을 하셔야지 근육이 더 튼튼해지고 흔들리는 뼈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허리 근력 강화 운동 중에서 이렇게 허리를 반복적으로 굽혔다 폈다 하는 운동도 있습니다. 하지만 허리가 안 좋으신 분들, 특히 후관절이 안 좋아서 뼈가 흔들려서 전방전이증이 있는 환자분들은 이렇게 반복적으로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게 되면은 오히려 허리가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설명드린 플랭크, 허리를 고정해서 하는 운동이 가장 안전하니까 플랭크라는 운동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린 영상 중에 이 코어 호흡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숨 쉬는 방법을 통해서 이 허리 주변에 속근육을 강화시키는 호흡 훈련법이 있는데요. 제가 그 코어 호흡이라고 제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면은 그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호흡을 해서 속근육을 강화시키는지 그것도 배워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방전이증이 생기는 원인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핵심은 전방전이증이라는 것은 위아래 뼈를 잡아주는 힘이 약해서 위아래 뼈가 흔들리는 거고, 관리하는 방법은 후관절을 튼튼하게 만들 수는 없으니까 허리 주변의 근육을 더 튼튼하게 만들어서 흔들리는 것을 최대한 적게 하는 것이 관리법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전방전이증 환자분들을 어떤 수술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만들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